네, YBM 박 친구들 지금부터 3가 문법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YBM 박 중에서 내정중과 3평 중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지금부터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3가의 문법은 오형식 사역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if이죠. 보통 이 한 과당 이렇게 두 개의 문법, 주문법이라고 합니다. 주요 문법, 주문법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죠. 오형식의 그 많은 동사 중에 사역동사만 나온다고 해서 사역동사만 나오는구나라고 좋아하시면 될 게 아니라 바로 나머지 오형식에 대한 동사를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조건문의 i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필기를 위해서요. 자, 크게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필기하세요. 선생님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따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준비되셨나요? 자, 선생님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 동사만 하는 게 아니라 5형식 다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형식은 어떻게 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게 바로 5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5형식에서 가장 시험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목적보호입니다. 목적보호가 도대체 누가 올까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물론 전부는 아니나 지금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 목적보호가 누가 오는지는 바로 동사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만 목적보호에 대한 이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목적보호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학 동안에 그래마스마트를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본부터 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명사가 오는 형태가 있고요. 목적보호 자리에. 두 번째, 목적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동사의 뿌리죠. 그래서 R이 루트 R. 이게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분사. 우리 ing라고 쓰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저는 투부정사 먼저 적을게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자, 네 번째가 과거 분사.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 이렇게 있습니다. 총 몇 가지가 오죠? 1, 2, 3, 4, 5, 6. 6가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동사를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 특히 요네들은요. 자,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를 보통 가지는 동사입니다. 보통 명사를 가지는 동사들은 호칭과 선출 인명 동사라고 하거든요. 호칭이라는 거는 누구를 뭐라고 부르다 또는 누구를 뭐라고 이름 짓다 이런 동사 호칭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표적인 동사가 call과 name입니다. 선출은 누구를 뭔가 그쵸?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선출하고 여러분들이 뽑는 거죠. elect. 임명에 누구누구를 무엇으로 임명하다는 동사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보통 형용사를 많이 가지는 동사는 상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상태의 대표적인 게 make, get, keep, live, drive. drive라는 게 여기서 운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가게 만들다. 어떠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요. 그를 완전 미치는 정말 막 힘든 상태로 가게 만들다. 라고 해서 뭐 뭐 mad, drive him m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태 외에 사고류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고류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를 많이 가시고요. 대표적인 친구가 consider, find, think, believe.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imagine. 물론 더 많으나 지금 중2 초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들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동사 원형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과 그 다음에 지각 동사가 있죠. 얘네들은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 특히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가지는 동사고요. 사역 동사에 make, have, let이 있고 지각 동사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죠? see, watch, hear, feel, smell. 요즘에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observe, notice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따로 떨어뜨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역동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준사역동사를 따로 적고 갈게요. 완벽하게 사역은 되진 않으나 거기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죠. 준사역동사에 get, help가 있습니다. 자, get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지고요.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두 가지 동사 원형과 to 부정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청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고 말하고 충고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것들입니다. 한번 요청 동사 적어보도록 할게요. 중의에서는 대표적으로 tell, ask, want가 기본값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충고하다, advise, 설득하다의 persuade, 뭐 하라고 명령하다 또는 뭐뭐 잠깐만요. 자, 누군가를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enable.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누군가를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encourage. 또는 뭔가가 뭐뭐 되도록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죠, cause.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것들도 외우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현재 분사를 대표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얘네들은 지각동사죠. 지각동사에 다시 한번 적죠. see, watch, hear, feel, smell.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observe, notice까지 출제가 되는 현재 형국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요. 선생님이 노란색 동그라미 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특히나 여기 현재분사 동사 원형을 좀 잘 보시면 사역과 지각 동사들이 그러해요. 여기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가 바로 능동일 때 바로 현재 분사를 가지고요. 마찬가지 사역 동사는 능동일 때 바로 동사 원형을 가집니다. 자, 먼저 조건에서 동사를 먼저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둘과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이 둘과의 관계가 능동이다라고 하면 사역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오고요. 지각동사도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지각동사에는 하나 더 가지죠. 현재 분사. 조금 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둘 관계가 예를 들자면 능동의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이면 바로 과거 분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형광펜을 치자면 여기 있죠? 사역동사에 have가 pp를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근데 makelet은 보통 pp를 거의 가지진 않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makelet 잘 안 나오고 have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ave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have가
PP를 가지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 조금 더 심화적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와 사역동사의 목적어랑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가지는 거구나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각동사는 전부 다 해당이 있습니다.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면 다 PP를 가지고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 잠깐 지우고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역동사의 대표적인 make, have, let 있죠?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격 보호자에 누가 올까라고 했을 때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 오고 수동의 관계면 PP가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PP 같은 경우는 보통은 무슨 동사가 가장 많이 가집니까? have. 공식적으로 make or let은 PP를 가지진 않지만 거기까지는 심화이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make, have, let은 똑같이 사역이라는 건 시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강도가 가장 세냐라고 했을 때 make가 강요입니다. 그죠? have는 요청에 가깝고요. let은 허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시킨다, 강요하다 의미가 센 make, 하게 하는,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허락 의미 이렇게 의미를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가보세요. 보세요. 자, 사람과 여기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목적어랑 목적보어. 즉, 보통 이 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다른 말로 원형 부정사라고 하죠. 이제 둘 관계가 수동이다 하면 PP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밑에 예문 보세요. 그는 하게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이렇게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보세요. 리사는 하게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의 입장에서는 잘리는 거니까 컷이 되죠. 목적 보호라는 게 뭐예요?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니까 반드시 얘 둘 관계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동인 할 때 마지막에 있는 컷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서역에 아까 쌤이 적어드렸죠. help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 get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따로 적어드릴게요. help는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는 누구다? 투부정사랑 동사 원형이다. get도 마찬가지. get, 목적어 투부정사가 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투부정사 나왔죠. 둘 관계가 능동이죠. 내가 어쨌든 방을 청소하는 거니까 clean to clean 다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지각동사입니다. 아까 제가 지각동사에서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출제되는 노티스 알려드렸고요. 바로 observe도 있다라는 거.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능동의 관계이면 누가 옵니까? 현재분사와 동사 원형이 오고요. 만약 둘 관계가 수동이다라고 하면 PP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오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동사 원형이 왔고요. 진행의 의미를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재 분사가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I've never heard. 난 결국 듣지 못했다. 그녀가 목적어 이 그녀가 나쁜 단어를 사용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목적보호고 그녀가 나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본인이 사용하는 거죠.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자, 아까 이건 제가 말했던 요청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요청 동사. 목적어에게 to 이하를 하라고 ask 요청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보다는 이런 강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뭐 했으면 좋겠어, 뭐뭐 해 라고 권유하거나 조금 더 요청하거나 기대하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쌤이 아까 적어줬던 것들 포함해서 여기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자, 나의 엄마는 원하셨어요. 목적어 내가 목적어인 내가 방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 청소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요청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요. 자, 너는 말했니? 나에게 뭐를 그녀에게 전하라고. 그죠? 자,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그녀에게 전화하라고. 이거죠. 둘과의 관계, 능동이니까 뭐가 옵니까? 투부정사가 오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요. 수동의 관계일 때는 항상 나의 사진이 업로드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가 오면 됩니다. 수동.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적어드린 걸 보시면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할게요. 오형식은 정말 동사가 총 몇 가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6가지.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인 6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결정내는 거는 바로 동사가 결정을 기본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호칭, 선출, 익명은 명사가 보통 오고요. 상태나 사고류는 형용사가 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친구들이 그러면 이 3번 아래쪽이 많이 기억하시는데 요즘 추세는 1번, 2번을 훨씬 더 많이 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 1번, 2번을 잘하고자 한다면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하나의 최상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 2번 너무 중요하고요. 아래쪽은 친구들이 참 이해하고 외우신다면 충분히 외운다면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둘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현재 분사가 온다. 하지만 목적어의 목적보호 관계가 수동이다. 그러면 과거 분사가 온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 동사들은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을 나누면 여러분 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요렇게가 있고요. 요렇게가 있어요. 구간이. 그래서 1구간에서는 명사, 형용사 오는 관계 구간. 이 구간에서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 또 투부정사 현재 분사 오는 아이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2번 애들이 바로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가 수동일 때 누가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요거 문제들 중에서 쌤이 좀 지울 문제들 잘 지워드릴게요. 자, 지우라고 할 때 좀 잘 지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필요한 쓰는 거는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피 다 지우세요. 41번, 60번 지우시고요. 자, 기출문제 객관식은 어디 풀죠? 기술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치성파, 대치성파, 분당, 수지, 송파 이렇게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기준들을 보시면 누가 오는 걸 따지는 문제, 분당의 대표적이죠. 이런 enjoy나 make나 want 이걸 먼저 첫 번째 보고 난 뒤에 이제 둘과의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내가 고민하는구나. 동사가 누구냐,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것들이죠? 바로 목적어랑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태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joy 다음에 당연히 동명사가 보통 오죠. 얘는 삼형식이죠, 보니까. 마찬가지, 얘도 want 다음에 얘는 삼형식의 투부정사가 보통 오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건 뭐죠? 보니까 사역이네요. make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올까요? 내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니까 보통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쭉 넘어가서 이 서술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서 서술형 아예 하지 마시고 마지막 통합형은 문제가 몇 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법 끝났습니다. 바로 오형식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리는 딱 두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동사에 대한 바로 오형식 동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형식 동사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 목적어랑 목적 보호의 관계를 따지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if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if, 여러분들이 if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세 가지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if 하면 바로 뭐뭐 한다면 두 번째 뭐뭐인지 아닌지 세 번째가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만약 뭐뭐 있다면.
자, 여기에 보시면 해석으로 뭐든지 한다면 좀 나중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직 중위 단계라서 해석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점점 학습을 하면서 해석을 떠나서 여러분 구조를 보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중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적어드린 거고요. 나중에는 구조를 좀 보시면서 파악하는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1번이 여러분들의 메인 문법이고요. 자, 뭐뭐 한다면 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한다면일 때 여기 if는 부사절의 if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의 if고요. 가정법은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에 나오고요. 가정법은 너무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법에서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예를 들자면, 가정법 과거라고 치면, 뒤에 보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 있어요. 절대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잖아요. if만 나오면 친구들은 자꾸 가정법을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시제가 과거형. 이거 제일 잘못 적었네요.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적어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시제가 동사의 과거형일 때 if 이하의 요게가 나오는 애가 과거형일 때 가정법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현재형이다. 그러면 그건 조건문, 즉 여러분 현재 배우고 있는 예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자, 여기 아래쪽에 잘 보시면 보세요. 가정법 나오네요. 이겁니다. 시제가 과정이다. 이거 그리고 if를 달고 있다. 이건 뭐라고요? 가정법이고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중상문법이고요. 행여나 저희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혹시 쌤들이 가정법을 언급하셨다. 그러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쌤도 많은 지역의 이제 중학교들을 접해봤을 때, 중위를 접해봤을 때는 좀 나오는 게 희박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요. 보통 뭐뭐 한다면 이 부사절이 if는 아래쪽에 예문에 있어요. 보시면 해석을 할 때 만약은 지우세요. 보통 뒤에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자리에 현재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재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형.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대 will을 못 나온다라는 거죠. will be 이런 거. will want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일이니까 쌤 미래를 적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론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정규 시간에 배우시고 지금 시험인데 제가 원리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죠.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배우셨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즉 여러분, 시간의 의미나 뭐뭐 한다면의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얘들이 부사절이거든요. 쉽게 설명은 뭐뭐 한다면이라고 여러분 해석하는 구간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말은 절대 미래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거를 사실 사실 취급을 하거든요. 사실이라는 건 원래 현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거는 깊숙이 이해를 하려면 시제 파트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뭐 한다면일 때 이 구간에 절대 미래 쓰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will be 적고 싶어도 절대 적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가 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명사절의 if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그지?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 if 뭐뭐인지 아닌지 if
그가 올지 안 올지. He comes here. 여기. 이렇게 하면 얘들아 맞을까요?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if니까 현재형 오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얘들아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할 때는 얘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will come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에 있는 시제일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여러분 부사절입니다. 얘들아 가자법을 빼고요. 가자법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잖아. if 다음에 주어나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게 보통 가자법 과거야. 얘는 제외하고 시험 범위 해당 사항이 없고 중3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뭐 한다면이라 해석이 되는 애는 부사절이고 이 부사절은 절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미래를 절대 못 쓴다.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의 조건들과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원래 시제 일치대로 뭘 쓰는 게 맞다? 미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레벨이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해석을 안 하고 나중에 구조를 보고 파악을 하면 굉장히 훨씬 더 쉬우나 구조를 파악하려면 모든 문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한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석에 접근을 해드린 것이고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면 걔는 부사절이니까 걔는 무조건 현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그 위에 있는 조건들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미래를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너의 강아지를 찾는다면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라고 할 때 뭐뭐 할게 뭐뭐 한다면 뭐뭐 할게 할 때 여기 절대 미래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부사절의 특징은 이렇게 구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즉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사는 자리가 딱히 정해 있지 않아요. 문두에 가기도 하고 끝에 가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가기도 하거든요. 즉 부사절이라는 말은 부사의 역할하는 문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부사의 역할의 이 문장도 자리가 좀 왔다 갔다 변경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3번이 진짜 중요하죠. 바로 여기에 절대 미래를 못 쓴다고요. 뭘 쓴다? 뭐뭐 한다면일 때 현재를 쓰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만약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if not을 해줘야 돼요. 그죠? if not을 해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unless이다라는 건데 여기 절대 이중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중 부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뭐뭐 하는 고등이 보통 중3 이상에 나오는 거고 얘도 하나의 조건의 의미가 있어요. 즉 너가 나를 사랑하느나 나는 너가 누군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 쓰면 뭐라고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뭐다? 바로 반드시 현재 시에 쓰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이면 과거 시에 쓰는 거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에 적는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거 가능성 희박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나왔던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 if. 자, 여기 보시면 명사절 if 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그가 올지 안 올지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 한다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if는 whether가 바꿔 쓸 수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f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합니다. if는 항상 목적어만 이끄는데 그거는 여러분 분당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분당 지역에서 출제가 거의 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프린트에 나오면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맞게 학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어 자리는 if와 whether이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넘기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확실치 않아. 봐.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럼 뭐가 올 수 있다? 미래가 올 수 있겠구나. 그녀가 여기 올지 안 올지 나는 확실치 않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if를 정리를 해보면요. if는 총 세 가지. 바로 여러분들이 뭐뭐 한다면
그 다음 뭐뭐인지 아닌지. 마지막이 가정법. 자, 뭐뭐 한다면은 예를 들면 여기는 무슨 시제 못 쓴다? 미래 시제 절대 쓸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얘가 부정문 될 때 if not. 이거를 한마디로 바꾸면 unless이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는 바로 얘는 명사 절입부고요. 얘는 당연히 미래 시제 가능이죠. 가정법은 거의 나오기 희박하다.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했을 때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보통 오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기 구간을 잘 보시면 돼요. 요기 구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워드릴 문제를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28번 지우시고요. 30, 31 지워요. 그 다음 52, 56 지우시고요. 그 다음 여기 기출문제 객관식 아시죠? 다시 대치, 분당, 수지, 성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지역이 첫 번째 장은 거의 다 안 풀리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이 좀 적다. 그러니까 너무 뭐 헉헉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요. 여기 보면 성파 문제 이거 다 나와 있죠? 보시면 돼요. 성파 아래쪽에 대치. 이거 좀 길어 보이죠?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서 풀어보세요. 대치 문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요. 대치. 대치 많죠. 대치 문제 if 많이 출제되니까 쪽 보시고 성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파에서 if를 구분하는 문제니까 이거 별표. 이것만 풀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하라고 별표를 치는 겁니다. 성파, 대치. 성파 대치 쪽 if 출제 많이 됐으니까 꼭 잘 체크해 두시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잘 보시고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서술형 전부 다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고 뒤로 가셔가지고 요거는 기출문제 통합형 다 푸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도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형식과 그 다음 if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충분히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